안녕하십니까. 이론수학학원 원장 박재영입니다. 나머지 정리 파트 뒤에 있는 거 133번부터 문제풀이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133번 fx에 대해서 fx 플러스 gx를 1차인 x 빼기 2로 나누었습니다. 그죠? 그럼 그때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우리는 바로 f2 플러스 g2 값이 나머지 얼마다? 10이다라고 바로 적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fx 전체의 제곱 플러스 gx 전체의 제곱을 또 마찬가지로 x 빼기 2라는 1차로 나누었다고 했으므로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f2 전체의 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g2 전체의 제곱이 58이다. 이렇게 적을 수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fx 곱하기 gx를 x 빼기 2인 1차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구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f2 곱하기 g2 값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쓰는 공식이 바로 곱셈 공식 변형입니다. 그래서 얘는 fx f2죠. 플러스 g2 전체의 제곱에 마이너스 2 곱하기 f2 곱하기 g2가 됩니다. 그죠? 근데 이 값은 문제 앞에서 10이라고 주어져 있으므로 얘는 제곱하면 100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f2 곱하기 g2 값은 21로 결정이 되겠죠. 그 정답은 21. 그래서 2번입니다. 자, 134번 문제입니다. 또 똑같죠? fx 플러스 gx를 1차인 x 빼기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3이므로 f3 플러스 g3은 3이다. 이렇게 한 게 적으시고, 두 번째 fx 곱하기 gx를 x 빼기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이므로 f3 g3은 2 이렇게 적을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다항식 fx 세제곱 플러스 gx 세제곱을 1차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구하라고 되어 있죠. 그럼 당연히 얘도 f3 전체의 세제곱 플러스 g3 전체의 세제곱. 그러면은 곱셈 공식 변형에 의해서 f3 플러스 g3 전체의 세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f3 곱하기 g3 곱하기 f3 플러스 g3이라고 적을 수 있으시겠죠? 그래서 문제에 주어져 있는 이 값을 여기다 대입해 주시게 되면은 27 마이너스 6 곱하기 3이니까는 18. 그 정답은 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 자, 그 다음에 135번 문제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px 플러스 qx를 x 빼기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4라고 되어 있으므로 p 2 플러스 q 이 값은 4. 이렇게 첫 번째 조건. 똑같이 p 2의 세제곱 플러스 q 2의 세제곱은 40이죠. 자, 그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이러한 다항식을 또 1차로 나누었으므로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는 p 전체의 제곱 곱하기 q2 플러스 p 곱하기 q2 전체의 제곱. 자, 그럼 얘는 공통 부분이 p와 q2이기 때문에 묶어주시고 p 플러스 q2라고 고쳐 적을 수 있겠죠. 그럼 이 값은 이미 문제에서 4라고 주어져 있었기 때문에 나에게 필요한 거는 p 곱하기 q2 값이 필요합니다. 됐죠? 그럼 여기에서 또 마찬가지로 곱셈 공식 변형. 아까 위에서 식을 적었기 때문에 여기는 더 이상 적지 않을게요. 그래서 그대로 적어주시게 되면은 4의 세제곱이므로 64 마이너스 3 곱하기 p 곱하기 q2 곱하기 4죠? 그 정리해 주시게 되면은 12 곱하기 p 곱하기 q2는 넘겼으니까 24. 그래서 p 곱하기 q2 값은 2가 되겠습니다. 그 정답은 8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3번입니다. 자, 그다음에 136번. 자, 나머지 정리를 이용해서 2019의 10제곱을 2018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자, 그러면 우선은 2019를 선생님이 x로 조금 치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2018은 x 빼기 1이라고 적을 수 있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fx를
2019가 x이므로 x의 10제곱 얘를 x 빼기 1이라는 1차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때 그 나머지 값은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1 대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답 1번. 137번.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327을 선생님이 x로 치환시킬게요. 그러면 326은 x 빼기 1이죠. 그래서 fx를 x의 20제곱 플러스 x의 19제곱 플러스 1로 두도록 했습니다. 그럼 얘를 x 빼기 1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는 문제로 바뀝니다. 그죠? 그럼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1 대입해 주시게 되면 3이 정답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138번 또 1001을 선생님이 x로 치환시킬게요. 그러면은 1004는 x 플러스 3이죠. 그래서 fx 가조건. 그래서 fx를 x의 4제곱 얘를 x 플러스 3으로 나눈 나머지 구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나머지 값은 문제에서 a라고 주어져 있는데 얘가 0이 되는 x값 마이너스 3을 대입해 주시게 되면 8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나조건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1003은 1001이 x니까 x 플러스 2라고 둘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fx, x의 4제곱을 x 플러스 2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나머지 값은 문제에서 b라고 되어 있는데 a가 1차가 0이 되는 x값 마이너스 2를 대입했으므로 정답은 16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 플러스 b 구하라고 했으므로 정답은 97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139번 문제. 자, 17의 15제곱을 16으로 나누었을 때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17을 x로 두시게 되면은 fx를 x의 15제곱 16은 x 빼기 1이죠. 그래서 얘를 x 빼기 1로 나눈 나머지 그 값이 r1입니다. 그죠? 그래서 r1 값은 얘가 1이 되는 0이 되는 x값 1 대입해 주시면은 1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또 똑같이 18을 선생님이 또 x라고 잡을게요. 그럼 당연히 19는 x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fx를 x의 13제곱 얘를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가 바로 r2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때 이 나머지 r2 값은 자, 여기 조심해 줘야 되죠? 마이너스 1 대입해 주면 마이너스 1 돼 버립니다. 자, 근데 분명히 우리 처음에 문제풀이는 자연수의 나눗셈이었어요. 자, 그럼 자연수의 나눗셈에서 음수가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은 음수가 나왔다는 거는 한 번 더 나눴다는 뜻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한 번 더 나눴기 때문에 그 나누기 전 상태로 돌리기 위해서는 내가 현재 얼마로 나눴어? 19로 나눴었죠. 그래서 나눈 값을 한 번 더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18이라고 쓸 수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R1과 R2 더하라고 했으므로 정답은 19가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40번 문제. 자, 문제에서 어떤 다항식 fx가 있는데 fx를 얘라고 두도록 할게요. fx 1차로 나누었을 때 몫이 qx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몫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요거는 식을 조금 적어야 된다고 했었죠. 나머지는 3 이렇게. 그럼 다항식 qx를 x 빼기 10으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를 구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럼 우선 여기서 구할 수 있는 게 나머지 정리에서 f2는 3이라는 조건이 있죠. 그럼 여기에다가 2를 대입해 주시게 되면은 17 플러스 마이너스죠. 2a가 됩니다. 그래서 a 값은 7로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qx를 x 빼기 10으로 나눈 나머지라고 했으므로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q10을 구하라는 거죠. 그럼 q10을 구하기 위해서 위에 주어져 있는 요 식에다가 10을 대입해 주시게 되면 f10은 8 곱하기 q10 플러스 3이 됩니다. 그럼 f10 값은 요 식에다가 10을 대입했으니까 939가 되죠. 그죠? 그래서 넘겨주시게 되면은 936. 그래서 q10 값은 8로 약분되죠. 117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17. 그래서 4번.
자, 141번 문제입니다. 자, fx를 1차로 나누었을 때 몫이 또 qx고 나머지가 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fx를 식을 적으셔야 됩니다. x 빼기 4 qx 적으시고 나머지는 3이다. 자, 그 문제에서 qx를 x 플러스 2라는 1차로 나눴을 때므로 q 마이너스 2 값은 1이라고 적을 수 있겠죠. 자, 그럼 fx를 x 플러스 2라는 1차로 나눴을 때 나머지 구하라고 했으므로 f 마이너스 2를 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위에 주어져 있는 이 식에다가 x에다가 마이너스 2 대입해 주시게 되면 마이너스 6 곱하기 q 마이너스 1이니까 1이죠. 그래서 플러스 3. 그래서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 정답은 마이너스 3으로 결정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정답 4번. 자, 142번 문제입니다. 자, 문제 보시게 되면은 x의 10제곱 요거를 갖다가 선생님이 fx라고 두도록 할게요. 자, fx를 1차인 x 플러스 1로 나누었더니 몫이 qx고, 자, 나머지도 구할 수 있죠. 그죠? 나머지 정리해서 r 값은 f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해 주시게 되면은 2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적을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r 값은 2로 결정됐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q1 구하라고 했으므로 f1은 1 대입했으니까 2 곱하기 q1 플러스 2가 되죠. 그러면 f1 값은 여기에다가 1 대입했으므로 똑같이 2가 나옵니다. 그래서 q1 값은 정리해 주시게 되면 0이 되겠죠. 그래서 두 값 더하라고 했으므로 정답은 2가 되겠습니다. 자, 143번 문제입니다. px를 1차로 나누었을 때 그건 똑같이 식을 적을게요. x 빼기 2 몫이 qx고 나머지가 3이라고 적을 수 있죠. 그 다음에 qx를 1차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이므로 나머지 정리해서 q1 값은 2가 됩니다. 됐죠? 자, 그럼 똑같이 자, px를 이번에는 x 빼기 1 곱하기 x 빼기 2라는 2차로 나누었더니 어떤 몫이 존재할 거고, 2차로 나누었으므로 나머지는 1차 이하라는 식이 나오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값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p1 값이 필요하죠. 그래서 1 대입해 주시게 되면 a 플러스 b고, 또 두 번째로는 p2 값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2a 플러스 b. 자, 근데 p2 값은 이미 여기서 주어져 있죠. p2는 여기다 2 대입했으니까 3이 됩니다. 그죠? 그럼 p1 값은 주어져 있는 위에 있는 식에다가 1을 대입해 주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q1 플러스 3이 되는데 q1 값이 2이기 때문에 1로 결정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값은 1이 되고요. 이 값은 3이 되겠죠. 두 개를 뭐 해주면 된다? 연립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 값은 플러스 2가 되고 b 값은 마이너스 1로 결정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rx 값은 2x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문제에서 r3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6 빼기 1이므로 정답은 5.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4번 문제입니다. px를 2차로 나누었더니 몫이 qx고 나머지가 x 플러스 1이래요. 그죠? 그래서 px를 2차인 x 빼기 1 곱하기 x 빼기 2로 나누었더니 몫이 qx고 나머지는 x 플러스 1이다. 그 다음에 나머지 정리에서 px를 x 빼기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0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p3 값은 12라고 쓸 수 있겠죠. 됐나요? 그럼 문제에서 qx를 x 빼기 3으로 나눈 나머지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 나머지 값은 q3 값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위에 주어져 있는 식에다가 x에다가 3을 대입해 주시게 되면은 3 넣었으니까 2 곱하기 1, 그래서 2 곱하기 q3 플러스 4인데 그 값은 12가 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q3 값 구해주시게 되면은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 그래서 4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45번 문제입니다. 선생님이 여기 주어져 있는 요 식을 선생님이 fx라고 두도록 할게요. 자, fx를 2차로 나누었을 때 몫의 개수의 합이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3이 된다. 자, 그러면은 fx를 현재 1차로 나누었어요. 자, 그럼 선생님이 몫을 qx라고 적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뒤에 나머지 적어야 되겠죠? 됐죠? 그러면 나머지 값은 당연히 f2가 되겠죠. 1차 x 빼기 2로 나눴을 때 나머지니까 그 나머지 값은 f2라고 적기로 했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적을 수 있으시면 됩니다. 자, 근데 문제의 특별 조건 바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몫의 개수의 합이 마이너스 3. 그럼 우리가 모든 개수의 합이
모든 개수의 합을 구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1단원에서 했었죠. x에다 얼마 대입해주면 된다? 1 대입해주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조건을 조금 해석해 주시게 되면 q1 값이 마이너스 3이다 라는 조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반드시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됐나요? 그래서 양변에다가 1 대입해 주시게 되면은 f1은 1 넣었으므로 마이너스 1, 근데 q1 값이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3 플러스 f2가 되겠죠. 그럼 f1 값은 주어져 있는 요식에다가 1 대입했으므로 a 플러스 1이고요. f2 값은 2 대입했으니까는 2a, 그 다음에 2 대입했으므로 빼기 4 빼기 1이 됩니다. 그러니까 식정리해 주시면은 a 플러스 1은 1 플러스 2 플러스 2a가 되고 a 값은 당연히 마이너스 1로 결정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2번. 그래서 이 조건이 조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146번 문제입니다. 자, 문제에서 fx를 x제곱 플러스 fx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면 몫이 존재하고 나머지가 3x 플러스 2입니다. 그죠? 근데 그러한 몫을 다시 x 빼기 1로 나눴다고 했으므로 나머지 정리해서 q1 값은 2라고 내가 구할 수 있겠죠? 됐죠? 그 문제에서 fx를 x 세제곱 빼기 1이므로 인수분해 가능합니다. 그죠? x 빼기 1 곱하기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그러면 어떤 또 다른 몫이 존재할 거고 나머지는 당연히 몇 차 이하? 2차 이하라는 식이 나오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뒤에는 나머지는 2차 이하. 됐나요? 그래서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그 문제에서 나머지 구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나머지 구해 주시게 되면은 자, 요거는 어차피 뒤에 3차일 때 또 똑같이 할 건데 자, 위에 있는 요식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도록 하겠습니다. 1 곱하기 x 빼기 1 q-x라고 쓰도록 할게요. 자, 그럼 얘도 2차고 얘도 2차죠. 그죠? 그러면은 덜 나눈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얘로 묶어주시게 되면은 정상적으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 값이 적힌다고 했었죠. 이렇게. 그럼 이제 우리는 a 값만 구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a 값을 구하기 위해서 q2를 이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양변에다가 1을 대입합니다. 됐죠? 그래서 1 대입해 주시게 되면은 f1 값은 여기다가 대입해 주시게 되면은 3 곱하기 q1 플러스 5가 되죠. 근데 q1 값이 2이므로 11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11이고 1 대입했으면 여기 0 됩니다. 그죠? 1 대입했으니까 뒤에는 3a 플러스 1 대입했으니까 5가 되겠죠. 그래서 3a는 6이 되므로 a는 2로 결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는 rx 값은 a에다가 2 대입해 주시게 되면 2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4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문제에서 r 원값 구하라고 했으므로 1 대입해 주시게 되면 정답은 11해서 3번이 되겠습니다. 조금 빡세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3차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구하는 거 이런 식으로 문제 풀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7번 문제. x에 대한 다항시 fx를 1차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3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f1 값은 3이라고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x 빼기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5라고 되어 있으므로 f3 값은 5라고 적을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fx를 x제곱 빼기 4x 플러스 3이라는 2차로 나눴죠. 그럼 인수분해 가능하므로 인수분해해서 적으시고 몫이 존재하고 2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1차 이하가 됩니다. 그래서 f1 값은 a 플러스 b인데 그 값은 3이죠. f3 값은 3a 플러스 b인데 그 값은 5가 되겠습니다. 연립해 주시게 되면 a 값은 1 나오고요. b 값은 2로 결정하면 되겠죠.
그래서 Rx 나머지는 x 플러스 2로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148번 문제입니다. 문제에서 px를 1차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3이므로 p1 값은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1차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3이므로 p-2 값은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그럼 똑같이 px를 이번에는 2차인데 인수분해 가능합니다. 그래서 x 빼기 1, x 플러스 2로 나누었더니 어떤 몫이 존재하고 나머지는 1차 이하가 되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p1부터 그럼 1 대입했으니까 a 플러스 b는 3이 되고요. p-2죠. 그럼 마이너스 2a 플러스 b 값은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식과 밑에 있는 식 연립해 주시게 되면 3a는 6이니까 a는 2가 될 거고요. b 값은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rx 값은 구해 주시게 되면은 2x 플러스 1이 되고 r2 값 구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2 대입해 주시게 되면 정답은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3번. 자, 그 다음에 149번 문제입니다. px를 1차 x 플러스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이므로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p-3은 1이라고 적을 수 있겠죠. 두 번째, p 2값은 마이너스 4라고 적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똑같이 px를 2차인 인수분해 가능합니다. 그죠? x 플러스 3, x 빼기 2 나누었을 때 몫이 존재하고요. 뒤에 나머지는 1차 이하가 적히겠죠. 그래서 p-3 값, 그 마이너스 3a 플러스 b가 되는데 그 값은 1이고요. p2 값이죠. 그래서 2a 플러스 b가 될 텐데 그 값은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식과 밑에 있는 식 연립해 주시게 되면은 a 값은 마이너스 1이 되고 b 값은 마이너스 2로 결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rx 값을 구해 주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죠. 그래서 r5 값 구하라고 했으므로 5 대입해 주시면 마이너스 7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150번 문제입니다. fx를 1차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6이므로 f5는 6. 그 다음에 f-3은 마이너스 10이죠. 그러면 fx를 또 똑같이 2차인 x 빼기 5, x 플러스 3으로 나누었을 때 어떤 몫이 존재하고 나머지는 당연히 1차 이하 이렇게. 그래서 f5 값은 5a 플러스 b고 그 값은 6이죠. f-3 값은 마이너스 3a 플러스 b고 그 값은 마이너스 10이 됩니다. 위에 있는 식과 밑에 있는 식 빼시게 되면 8에 있는 16이기 때문에 a 값은 2로 결정되고요. b 값은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래서 rx 값 구해주시게 되면은 2x 빼기 4가 되고 문제에서 r 1 값은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 그래서 계속 같은 문제 반복이죠. 자, px를 또 1차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이므로 p2 값은 2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p3 값은 당연히 4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문제 똑같이 px를 또 1차, 2차죠. 2차 얘로 나누었을 때 몫이 존재하고 나머지는 당연히 1차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p2 대입해 주시게 되면은 2a 플러스 b가 되고요. 그 값은 2죠. p3이죠. 그래서 3a 플러스 b가 될 거고요. 그 값은 4가 됩니다. 그래서 a 값은 당연히 2로 결정되고 b 값은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rx는 2x 빼기 2죠. 그래서 문제에서 rx를 1차로 나눈 나머지 구하라고 했으니까는 그 나머지 값은 r-5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5 대입했으니까 마이너스 1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2번 문제입니다. 선생님이 여기 주어져 있는 요식을 fx라고 두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fx를 지금 2차인데 인수분해가 가능하므로 인수분해해서 그러면은 몫이 존재하고 나머지는 당연히 1차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f1부터 먼저 구해줘야 되죠. 그럼 a 플러스 b인데 f1 값은 당연히 2가 됩니다. 그죠? f-1도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2가 됩니다.
두 개 연립해 주시게 되면은 2b는 4이므로 b 값이 결국에는 2가 될 거고요. 당연히 a 값은 0으로 결정되겠죠. 그래서 나머지 rx 값은 얼마? 2. 그래서 R3 값도 당연히 얼마가 될 수밖에 없어요? 2가 될 수밖에 없죠. 그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53번 문제. 자, fx에 대해서 요 한 덩어리를 봐야 된다고 했었죠? 이러한 다항식을 또 1차로 나누었더니 나머지가 3이라고 주어져 있으므로 x에다가 1을 대입해 주시게 되면 3 곱하기 f1 값은 3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f1은 1이 되죠. 두 번째, 요걸 또 한 덩어리로 봐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식을 또 1차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7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x에다가 2를 대입해 주시게 되면은 1 곱하기 f 마이너스 1이 되고 그 값이 마이너스 7이 됩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조건을 내가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밑에서 fx를 이번에는 x 플러스 1 곱하기 x 빼기 1로 2차로 나누었더니 몫이 있고 뒤에는 나머지가 존재하겠죠. 그래서 ax 플러스 b라고 적어주시고 f1 값부터 그럼 0 되고 a 플러스 b가 됩니다. 근데 그 값은 얼마다? 1이다. f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a 플러스 b인데 그 값은 마이너스 7이 됩니다. 두 개 연립해 주시게 되면은 2b는 마이너스 6이므로 b 값은 마이너스 3이 되고요. b가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a는 플러스 4로 결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rx 값은 4x 마이너스 3이죠. 그래서 R3 값 구해주시게 되면은 12 빼기 3이므로 9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 그 다음에 154번 다항식 fx를 2차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3x 빼기 4인데 요 식은 현재 인수분해가 가능합니다. 그죠? 그래서 인수분해 한 꼴로 적어주시게 되면은 fx를 x 빼기 3 곱하기 x 빼기 4로 나누었더니 qx 몫이 존재하고 나머지는 3x 빼기 4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fx를 똑같이 x제곱 빼기 5x 플러스 4인데 쟤도 인수분해가 가능하죠. x 빼기 1, x 빼기 5, x 빼기 4죠. 4 이렇게. 또 다른 어떤 몫이 존재하고 나머지는 8이 됩니다. 그죠? 요거 3입니다. 이렇게. 그 문제에서 다시 fx를 똑같이 2차인데 얘도 인수분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인수분해 해주시면 x 빼기 1 곱하기 x 빼기 3으로 나누었더니 또 다른 몫이 존재할 거고요. 뒤에 나머지는 ax 플러스 b 1차 이하로 적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나한테 필요한 거는 f1 값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f1 값은 여기서 나오겠죠. 그래서 1 대입해 주시게 되면 f1은 0 되고 당연히 8만 남겠습니다. 그 다음에 f3이 필요하죠. 그럼 3a 플러스 b는 f3은 여기서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f3 대입해 주시게 되면은 0 되고 9 빼기 4니까 5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밑에 있는 거 위에 있는 거 두 개 연립해 주시게 되면은 a는 2a는 빼기 4니까 마이너스 2. 그래서 b 값은 플러스 10으로 결정되겠습니다. 맞나? 2a 빼기 3? 2분의 3인가? 잠시만요. 154번 2분의 3이요. 마이너스 2분의 3인데 쌤이 실수했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3 a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므로 넘겨주시게 되면 b 값은 플러스 2분의 16 플러스 2분의 3이니까 19 이렇게 되네요. 됐습니다. 그래서 rx 값 구해주시게 되면은 rx는 마이너스 2분의 3x 플러스 2분의 19 문제에서 R1 구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R1 대입해 주시게 되면은 2분의 16이므로 정답은 8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자, 그 다음에 155번 또 인수분해 가능하죠. 그래서 fx를 x 플러스 3 곱하기 x 빼기 1로 몫이 존재하고 나머지는 2x 플러스 5. 또 마찬가지로 fx를 인수분해 가능하니까 x 빼기 x 플러스 1로 나누었더니 또 다른 몫이 존재하고 나머지는 3x 빼기 2. 그래서 fx를 x 플러스 3 x 빼기 2로 나누었더니 또 다른 몫이 존재하고요. 뒤에는 1차 이하의 나머지가 적힙니다. 나에게 필요한 거는 f-3이 필요하죠. 마이너스 3a 플러스 b. 그럼 그 값은 여기서 구할 수 있죠. 그래서 f-3은 0 되고 마이너스 3 넣었으니까 마이너스 1 됩니다. f2죠. 그럼 2a 플러스 b죠.
그럼 여기서 나옵니다. 2 대입했으므로 f2 값은 6 빼기 2니까 4가 되겠죠. 두 개 연립해 주시게 되면은 5a는 5니까 a는 1입니다. 그죠? a가 1이므로 b 값은 2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rx 값은 x 플러스 2죠. 그래서 r 1값 구하라고 했으므로 정답은 3. 그래서 2번이 정답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6번. 자, fx를 또 2차인데 인수분해 가능하기 때문에 x 빼기 2, 그 다음에 x 플러스 2로 나누었더니 몫이 존재하고요. 나머지가 3 적을 수 있겠죠. gx를 또 인수분해 가능합니다. x 플러스 2,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 어떤 또 다른 몫이 있고 나머지는 2x 플러스 5가 되겠죠. 이 식 전체를 또 1차로 나누었죠. 그때 나머지 구하라고 했으므로 1차가 0이 되는 x값 마이너스 2를 여기다가 대입만 하면 그게 바로 나머지 값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거는 f-2와 g-2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f-2는 3이고 g-2 값은 0 되고 플러스 1 되겠네요. 그래서 6 플러스 3이므로 정답은 9.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차식으로 나눴을 때죠. 자, 157번 문제. 자, 문제 보시게 되면은 다항식 fx를 x제곱 플러스 1 곱하기 x 빼기 1이라는 3차로 나누었을 때 몫을 qx로 놓고 3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2차 이하의 식이므로 당연히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로 놓겠죠. 자, 그럼 우선은 fx를 2차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문제에서 이미 주어져 있죠. 그래서 x 빼기 5라고 적을 수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x 빼기 5. 그러면 이 값이 결국에는 gx가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쌤이 가리킬 때 묶어야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얘가 현재 2차고 얘도 2차기 때문에 한번 묶어주시게 되면 나에는 ax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된다고 했었죠. 뒤에는 똑같이 x 빼기 5. 그래서 이 값이 결국에는 hx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fx를 x 빼기 1로 나눈 나머지가 4이므로 요 식에서 양변에다가 1을 대입해 주시게 되면 얘는 1 넣었으니까 0 되고 1 넣었으므로 2a 되겠죠. 빼기 4인데 f1은 얼마다? 4다. 그래서 a 값은 결국에는 4로 결정이 됩니다. 됐죠? 그래서 a 값은 4로 결정. 그래서 요 식 정리해 주면은 바로 다식 나오겠죠. 그래서 식 정리해 주시게 되면은 4x제곱 플러스 x 빼기 1. 요게 바로 rx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문제에서 r1이니까 여기다가 1 대입해주면 4죠. g1이니까는 마이너스 4가 되네요. 그죠? h1이니까는 여기에다가 1 대입해주면은 곱하기 2가 되겠습니다. 약분되고 정답은 마이너스 2가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5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58번 문제도 똑같죠. 자, fx는 x제곱 플러스 1로 나누면 나머지가 2x 플러스 4래요. 그러면 fx 얘를 x제곱 플러스 1로 나누었더니 몫이 존재하고 나머지는 2x 플러스 4라고 적을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1차로 나눴으므로 f1 값은 0이죠. 나누어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그죠? 자, 그럼 뒤에서 fx를 이번에 3차로 나눴죠. x제곱 플러스 1로. 그랬더니 x 빼기 1, 그 다음에 몫이 존재하고 뒤에는 2차 이하죠. 근데 요식을 이용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x제곱 플러스 1로 나누었다라고 조금 가정을 한다고 했었죠. q-x 이렇게. 그럼 얘도 2차, 얘도 2차. 분명히 나눈 식이 나머지보다는 차수가 더 높아야 돼요. 근데 둘 다 2차기 때문에 얘는 덜 나눈 상태라고 했었죠. 그러면 나눈다는 거는 묶는다는 개념이었고 얘를 다시 x제곱 플러스 1로 묶어주시게 되면은 여기는 a가 적히게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뒤에는 어떤 1차 이하의 식이 적힐 텐데 요 뒤에 적히는 식은 정상적으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 값이 그대로 적히면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2x 플러스 4가 적히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a 값을 구하기 위해서 양변에 1을 대입해 주시게 되면은 얘는 0이 될 거고요. 1 대입했으므로 2a 플러스 6은 0이 됩니다.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래서 나머지 rx 값은 a에다가 마이너스 3 대입해서 요식 정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9번이죠. 방금 했던 거랑 똑같은 패턴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fx를 똑같이 2차 x제곱 빼기 x 플러스 1로 나누었더니 몫이 존재하고요. 나머지는 3x 빼기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fx를 또 1차로 나누었기 때문에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f-1은 2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fx를 x 세제곱 플러스 1인데 얘는 인수분해가 가능하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몫이 존재하고 3차로 나눴기 때문에 뒤에는 2차 이하의 나머지가 적혀주면 된다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그러면 위에 있는 식을 조금 이용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얘를 x제곱 빼기 x 플러스 1이라는 2차로 나누었다라고 조금 가정을 할게요. q-x. 근데 2차고 얘도 2차이기 때문에 덜 나눠졌다고 했었죠. 그래서 x제곱 빼기 x 플러스 1로 한번 묶을 수 있고요. 뒤에는 정상적으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 값이 적히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3x 빼기 1 이렇게. 그럼 이제 a 값만 구하면 되기 때문에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0 되고 마이너스 1 대입했으므로 3a 마이너스 4. 그럼 그 값이 2. 그래서 a 값은 2로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에다가 2를 대입해 주시게 되면 rx 값은 2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 빼기 1이니까 플러스 1. 그래서 상수항 구하라고 했으므로 정답은 1.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똑같죠? 그래서 fx를 또 마찬가지로 2차인 x 빼기 1 전체의 제곱으로 나누었더니 몫이 존재하고 나머지는 2x 플러스 1이고요. fx를 1차인 x 빼기 3으로 나누었으므로 f3 값은 나머지 3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fx를 또 마찬가지로 3차로 나눴는데 위에 있는 식을 조금 쓰기 위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묶는다고 했었죠. 이제 바로 이렇게 조금 적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a로 한번 묶을 수 있을 거고 이렇게 뒤에는 정상적으로 나뉘었을 때 다시 말해서 2x 플러스 1이 적힌다. 여기에서 이제 a 값 구하기 위해서 3 대입해 주시면 0 되고 3 넣었으니까 4a 플러스 3 넣었으므로 7이 되겠죠. 그것이 3입니다.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1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rx는 a가 마이너스 1이므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 플러스 2 끝이네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r2 값을 구하라고 했죠. 그래서 빼기 4 플러스 4 8이니까 정답은 플러스 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60번은 정답이 5번이죠. 자, 그 다음에 161번 문제. 자, px를 1차로 나누었더니 나머지는 마이너스 3이라고 되어 있고요. 2차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3x 빼기 5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px를 똑같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라는 2차 몫이 존재하고요. 나머지는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3x 빼기 5. 그 다음 나머지 정리에서 p 값은 마이너스 3. 두 가지 조건 구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px를 이러한 3차로 나눴네요. 그죠? 그래서 위에 있는 식을 쓰기 위해서 선생님이 요걸 조금 앞으로 당길게요. 뒤에는 x 빼기 2 곱하기 q-x 하고 a로 묶고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 뒤에는 나머지 빼기 3x 빼기 5 이렇게 적을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a 값을 구하기 위해서 p2 값 그럼 2 대입해주면 0 되고 2 넣었으므로 4 플러스 2 플러스 2죠. 그래서 8a 빼기 6 플러스 빼기 4 빼기 6 빼기 5니까 빼기 11. 근데 그 값이 마이너스 3 되면 되겠죠. 넘겨주시게 되면은 8a는 8이므로 a는 1 됩니다. 그죠? 그래서 a에다가 1 대입해 주시게 되면은 나머지 rx는 x제곱 빼기 2x 플러스 2 빼기 5니까는 빼기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R 원값 구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4가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3차 문제 정도만 조금 풀 수 있어도 웬만한 3차 문제는 다 풀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연습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2번 이제 인수 정리 문제죠. 자,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x 플러스 1, 1차로 나누어 떨어진다 라고 했으므로 얘는 나머지가 0이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f 마이너스 1은 0이다 요 조건으로 문제 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f-1 대입해 주시게 되면은 빼기 a 빼기 5가 되죠.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5로 결정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죠. 자, 163번 문제. 자, 요식을 선생님이 또 fx라고 둘게요. 자, 그럼 fx를 x 플러스 1이라는 1차로 나누어 떨어진다고 했으므로 또 나머지가 0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f 빼기 1은 0이다 라는 조건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f-1 구해주시게 되면은 3 빼기 k 마이너스 1 넣었으므로 k 빼기 4 플러스 k인데 그 값이 0이다. 식정리해 주시게 되면은 빼기 k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8k 빼기 12는 0. 그래서 k제곱 빼기 8k 플러스 12는 0이죠. 그래서 k 빼기 6 k 빼기 2는 0. 그래서 k 값은 2 또는 k 값은 얼마? 6이 됩니다. 두 개 더했으니까 정답은 8이 되겠죠. 정답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64번 문제. 자, fx에 대해서 fx 빼기 1은 x 빼기 1로 나누어 떨어진다고 했으므로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f1 빼기 1은 얼마다? 0이다 라고 바로 적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fx 플러스 1도 x 플러스 1로 나누어 떨어진다 라고 했으므로 f-1 플러스 1도 0이다 라고 쓸 수 있으면 되죠. 그래서 f1 값은 플러스 1이고요. 그 다음에 f-1 값은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미지수가 두 개인데 식이 두 개 나왔으므로 당연히 ab 값 구할 수 있죠. 그래서 대입해 주시게 되면은 a 플러스 b 플러스 3 f1이죠. 그 값은 얼마다? 1.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b 플러스 3 f 마이너스 1입니다. 그죠? 그 값은 마이너스 1. 그래서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2고요. a 빼기 b는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연립해 주시게 되면은 2a는 마이너스 6이므로 a는 마이너스 3이 될 거고요. b 값은 플러스 1로 구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두 개 곱하라고 했으므로 마이너스 3이 정답이 되겠죠. 그 정답은 3번. 자, 그 다음에 165번 문제. 문제에서 이제 어떤 2차, 3차죠? fx라고 둘게요. 자, fx가 누구로 2차인 인수분해가 되는 이러한 2차식으로 나누어 떨어진대요. 됐죠? 그러면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조건은 f1은 0이고 그리고 f2도 얼마다? 0이다 라는 두 가지 조건을 구할 수 있죠. 그래서 fx가 x세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이므로 대입해 주시게 되면은 1 플러스 a 플러스 b는 0이 나오고요. 2 대입해 주시게 되면은 8 플러스 2a 플러스 b도 0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a 플러스 b 값은 마이너스 1이고 2a 플러스 b 값은 마이너스 8이 됩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식과 위에 있는 식 연립해 주시게 되면 a 값은 마이너스 7. 그래서 b 값은 플러스 6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나요? 그래서 문제에서 a에서 b 빼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13 이렇게 구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166번 문제입니다. 여기 있는 식을 선생님이 fx라고 두도록 할게요. 자, 그럼 fx는 x제곱 빼기 1이므로 x 플러스 1 또 x 빼기 1로 인수분해 되죠. 나누어 떨어진다 라고 했으니까 나머지가 0이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f1은 0과 f-1은 0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f1 대입해 주시게 되면은 a 플러스 b 플러스 8은 0 마이너스 1이므로 f 마이너스 1 값은 마이너스 2 그러면은 a 빼기 b 플러스 4는 0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두 개 정리해 주시게 되면은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a 빼기 b는 마이너스 4. 연립해 주시면은 2a는 마이너스 12이므로 a는 마이너스 6, b 값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두 개 곱했으므로 정답은 12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7번 문제입니다. 자, px가 현재 얘를 인수로 가진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은 인수로 가진다는 뜻도 마찬가지로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말과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됐죠? 그래서 px는 x 빼기 3, x 플러스 2로 나누어 떨어진다. 그럼 여기서 구할 수 있는 조건이 p 상값은 0이고요. p 마이너스 2 값도 0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3 대입해 주시게 되면은 54, 그럼 54 빼기 6이니까 48이죠. 그래서 9a 플러스 3b 플러스 48은 0. 그래서 3a 플러스 b는 16이므로 마이너스 16 되겠습니다. p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 대입해 주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22. 그래서 4a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22는 0. 정리해 주시게 되면은 2a 마이너스 b는 플러스 22. 두 개 연립하면 되겠죠. 그래서 연립해 주시게 되면은 이거 11이죠. 여기 11. 두 개 연립해 주시면 5a는 마이너스 5이므로 a는 마이너스 1.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b 값은 마이너스 13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에서 b 빼라고 했으므로 정답은 12가 정답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8번 문제입니다. 자, 문제도 마찬가지로 현재 요 식이 얘로 인수분해됩니다. 그죠? 그럼 그대로 적어주시게 되면 x의 제곱 빼기 2x 세제곱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2 x 빼기 1 x 빼기 2 fx 이렇게 됐죠? 그러면 1 대입해 주시게 되면은 얘는 0 될 거고 여기 1 넣었으므로 1 빼기 2 마이너스 1 그럼 플러스 1이죠. 그래서 a 플러스 b 플러스 1은 0. 또 양변에다가 2 대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2 대입해 주시게 되면은 4a 플러스 2b 플러스 16 빼기 12 그러면은 4 플러스 2 16 빼기 16 마이너스 2군요. 잠시만요. 없어지고 플러스 2네요. 그죠? 쏘리. 선생님 계산이 조금 헷갈렸다. 0 이렇게 됐죠? 그래서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이 되고요. 밑에는 2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연립해 주시게 되면은 a는 0 되고요. b 값은 마이너스 1로 결정되겠죠. 됐죠? 그래서 a하고 b값 결정됐으니까 식을 조금 다시 적을게요. 자, 그럼 세제곱 플러스 a는 0이니까 없고 빼기 x 플러스 2. 자, 그럼 얘가 x 빼기 1 x 빼기 2 fx. 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건 현재 요 식이 x 빼기 1로 나누어 떨어지고요. x 빼기 2로도 나누어 떨어진다는 뜻이죠. 그러면 1차 두 개로 나누어 떨어진다니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조리제법으로도 문제를 풀 수 있겠습니다. 또는 fx는 여기 앞에 있는 식이 2차죠. 근데 전체가 4차가 돼야 되므로 fx는 또 2차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미정계수로도 문제를 풀 수 있겠죠. 자, 선생님은 그냥 조리제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수부터 적으시고 2차는 없으니까 0 빼기 1 플러스 2 x 빼기 1이니까 1부터 그럼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0 되죠. 이번에는 2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2 넣었으니까 1, 2, 1, 2, 1, 2 그래서 0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나누었더니 몫이 얘죠. 결국에는 fx가 누가 되냐면은 바로 몫이 됩니다. 그래서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렇게. 그래서 문제에서 f1 구하라고 했으므로 정답은 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또 169번 문제. fx 빼기 1을 x 빼기 2로 나누었더니 나누어 떨어진다고 했으므로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f 인수 정리죠. f2 빼기 1은 0이라고 쓸 수 있죠. 그래서 f2 값은 1. 두 번째, fx 플러스 2가 또 x 플러스 1로 나누어 떨어진다고 했으므로 f 마이너스 1 플러스 2는 0. 그래서 f 빼기 1은 마이너스 2라고도 쓸 수 있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두 가지 조건 구해주시고, 문제에서 fx를 아까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네요. x 빼기 2,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몫이 존재하고 나머지는 당연히 1차 2i씩이 적혀집니다. 그죠?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거는 f2, 그래서 2a 플러스 b인데 f2 값은 1입니다. f-1, 그래서 마이너스 a 플러스 b인데 그 값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두 개 연립해 주시게 되면은 a 값은 1 되고요. b 값은 당연히 3a, 3a는 3, 3a는 3, a는 1, b 값은 마이너스 1이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rx 값 구해주시게 되면 rx는 x 빼기 1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r 3값 구하라고 했으므로 3 빼기 1이니까 정답은 2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70번 문제. 자, 문제에서 3차 다항식 px에 대해서 px 플러스 4는, 그러면 이렇게 적을게요. p x 플러스 4는 x 플러스 1 전체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진대요. 그러면은 뒤에는 어떤 몫이 존재할 텐데 그 몫은 얘가 3차죠. 그럼 당연히 여기도 3차 되기 위해서는 뒤에는 1차의 몫이 존재해야 됩니다. 몫인데 몇 차? 1차. 됐죠? 자, 그 문제에서 또 뒤에 두 번째 조건 5 빼기 px를 x제곱 빼기 4로 나누었더니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5 빼기 px를 x 빼기 2 곱하기 x 플러스 2로 나누었더니 또라는 몫이 존재할 거고 나누어 떨어지니까 나머지는 0이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구할 수 있는 거 x에다가 2를 대입해 주시게 되면 0 된다. 그래서 p 값은 얼마다? 5다. 두 번째, 마이너스 2를 대입해도 0 된다. 그래서 p 마이너스 2 값은 5다. 이렇게. 그럼 이 조건을 이용하기 위해서 위에다가 x에다가 얼마 대입? 2를 대입해 주시게 되면 p 플러스 4인데 그 값은 x에다가 2 넣었으므로 9 곱하기 2a 플러스 b가 됩니다. 근데 p 값은 5였기 때문에 이 값은 9가 되면 되죠. 그래서 2a 플러스 b 값은 1로 결정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해 주시게 되면 p 마이너스 2 플러스 4인데 마이너스 2 대입했으므로 마이너스 1죠. 그럼 플러스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2a 플러스 b. 근데 그 값은 얼마다? 또 똑같이 5다. 그러면 5니까 9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정리해 주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2a 플러스 b 값은 9. 두 개 연립해 주시게 되면은 2b는 10이므로 b 값은 5가 되죠?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요식 정리해 주시게 되면 x 플러스 1 전체의 제곱 곱하기 a 값은 마이너스 2x, b 값은 플러스 5 이렇게 됐나요? 그래서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되어 있냐면은 px의 상수항을 구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px는 여기 있는 플러스 4를 이쪽으로 이항시켜 주시게 되면 x 빼기 x 플러스 1 제곱 곱하기 빼기 2x 플러스 5
빼기 4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수항은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상수항은 플러스 5죠. 뒤에는 마이너스 4 있습니다. 그래서 1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171번 문제입니다. 또 3차시 fx를 fx에 대해서 1 빼기 fx를 x 빼기 1 곱하기 x 플러스 1이라는 2차로 나누었더니 몫이 존재하는데 나누어 떨어졌죠? 그럼 0 된다는 뜻입니다. 그죠? 이렇게. 그럼 여기서 구할 수 있는 거 x에다가 1 대입해 주시게 되면 0 된다. 그래서 f1 값은 얼마다? 1이다. 또 x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해도 0 된다. 그래서 f 마이너스 1 값은 1이다. 됐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f x 플러스 8을 x 플러스 2 전체의 제곱으로 나누었더니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나누어 떨어진대요. 그럼 아까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뒤에는 또 당연히 몇 차? 1차가 적혀야 되겠죠. 왜? 문제에서 fx가 3차였으니까 요가 3차. 그럼 이것도 3차 되려면 ax 플러스 b 바로 몫이 1차가 되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대입해 주시게 되면 f x에다가 1 대입 그러면 1 넣었으므로 9 곱하기 a 플러스 b 근데 f1이 얼마? 1이죠. 그래서 이 값은 9가 됩니다. 그래서 a 플러스 b는 1로 결정. x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 그럼 f 마이너스 1 플러스 8은 마이너스 1 대입했으므로 1 그래서 마이너스 2 플러스 b인데 그 값은 이 값이 또 1이므로 9가 되겠죠. 그래서 빼기 a 플러스 b 값은 9 두 개 연립해 주시게 되면 b 값은 5고요. b 값이 5이므로 a 값은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fx씩 구해 주시게 되면 fx는 얘를 여기로 이항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x 플러스 2 전체의 제곱 곱하기 a값 마이너스 4x b값은 플러스 5 넘겼으니까 빼기 8이 됩니다. 그러면 fx를 x 빼기 2로 나눈 나머지 구하라고 했으므로 그 나머지는 f2를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 대입해 주시게 되면은 4제곱이니까 16 곱하기 2 대입했으니까 빼기 8 빼기 3이죠. 빼기 8 그래서 빼기 48 빼기 8이니까 빼기 56이 되겠습니다. 그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72번 문제입니다. 172번. 자, 문제에서 당시 얘를 fx라고 둘게요. 이 fx를 1차로 나누었더니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했으므로 f1은 0이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1 대입해 주시게 되면은 1 플러스 2 플러스 3 그러면 6이죠. 6 빼기 a인데 그 값이 0 된다. 그래서 a 값은 6으로 결정할 수 있겠습니다. 또 두 번째 또 마찬가지로 얘를 또 fx라고 둘게요. 자, fx가 x제곱 빼기 1로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했으므로 f1이 0이고 f-1이 0이다 라고 바로 또 적을 수 있겠죠. 그래서 1 대입해 주시게 되면은 빼기 1 플러스 a 플러스 b가 0이고 그래서 a 플러스 b 값은 1 한 개 나옵니다. 그죠? 마이너스 1 대입했으므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a 플러스 b도 0 된다. 그래서 빼기 a 플러스 b 값은 플러스 3이다. 두 개 연립해 주시게 되면은 2b는 3으로 b 값은 2. b 값이 2이기 때문에 a 값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3번 요 식이 x 빼기 1 전체의 제곱으로 또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건 그냥 그대로 식을 적을게요. x 세제곱 빼기 2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인데 이 값이 x 빼기 1 전체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진대요. 그럼 당연히 몫이 존재할 건데 당연히 얘가 3차이기 때문에 몫도 1차가 적히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는 모르니까 선생님이 알파라고 조금 잡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요 식을 전개시켰을 때 2차항의 개수가 얼마가 돼야 돼요? 바로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요식 조금 전개시켜 주시게 되면은 x제곱 빼기 2x 플러스 1이 될 거고 뒤에는 x 플러스 알파. 자, 그러면 우리는 2차항의 개수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변식에서 2차 나올 수 있는 거 알파하고 x제곱. 그래서 알파 한 개 나오고요. 마이너스 2x랑 x. 그래서 마이너스 2 이렇게. 근데 그 값이 얼마 된다? 마이너스 2 된다. 그래서 결국 알파 값은 얼마? 0으로 결정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알파가 0이기 때문에 알파에다가 0 놓고 요식 그대로 전개시켜 주시게 되면은 x제곱 빼기 2x제곱 플러스 x가 되죠. 그래서 요식과 요식이 동일해야 되므로 a 값은 얼마고? 1이고 b 값은 상수항인데 상수항 없죠? 그래서 0이 되겠습니다. 개수 비교. 됐나요? 그래서 a하고 b 값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73번 문제 방금 했던 거 3번 문제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x 세제곱 플러스 a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b가 x제곱 빼기 1 x 빼기 1 전체의 제곱이므로 풀어주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로 나누어 떨어진대요. 그럼 몫이 있을 텐데 몫은 당연히 1차죠. 뒤에는 모르니까 알파 이렇게 잡으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봤더니 좌변에 있는 식의 1차의 개수가 마이너스 7이죠. 분명히 다항식의 나눗셈은 항등식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변도 식을 정리했을 때 1차의 개수가 마이너스 7이 나와야 됩니다. 그죠? 전개시켜 주시게 되면은 1차 나올 수 있는 거 1. 이렇게 전개시켜 주시게 되면 마이너스 2알파. 그러면은 1 빼기 2알파 값이 얼마 된다? 바로 마이너스 7 된다. 그래서 알파 값은 4로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알파에다가 4를 대입해서 그럼 x제곱 빼기 2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4. 그래서 요식 다시 전개시켜 주시게 되면 x 세제곱 2차 빼기 2차 플러스 4. 그래서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7x 상수항은 플러스 4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a 값은 플러스 2고 b 값은 플러스 4. 두 개 곱했으므로 정답은 8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174번 문제 또 마찬가지로 x 4제곱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b가 x 플러스 다시 말해서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진대요. 그럼 인수로 가진다는 건 나누어 떨어진다는 거고 몫이 있고 뒤에 나머지가 적혀 있었겠죠. 근데 나머지가 0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몫도 마찬가지로 얘가 4차죠. 그러면 4차가 되기 위해서 여기에는 2차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x제곱 플러스 알파 x라고 할까요? 알파 x 플러스 베타 이렇게 조금 적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좌변식에서는 현재 3차가 없죠. 그래서 여기에서 좌변식에서 3차의 개수가 0이고요. 또 마찬가지로 1차 없네요. 그죠? 1차의 개수도 0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두 조건을 이용해서 선생님이 알파하고 베타를 구할 겁니다. 자, 그러면 3차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개시켜서 3차 될 수 있는 거 알파, 전개시켜서 3차 될 수 있는 거 플러스 2. 근데 그 값이 0 돼야 되므로 알파 플러스 2는 0. 그래서 알파 값은 마이너스 2로 결정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1차의 개수가 0 돼야 되기 때문에 오변식에서 또 1차만 보면 되죠. 그래서 요렇게 곱해주면 알파, 요렇게 곱해주면 플러스 2 베타. 이게 끝이죠. 근데 이 값은 또 0 돼야 돼요. 그래서 알파 플러스 2 베타도 0이다. 근데 알파가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베타 값은 당연히 1로 결정이 될 수밖에 없겠죠. 됐죠? 그래서 요식 조금 정리해 주시게 되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곱하기 x제곱 알파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x, 베타는 플러스 1. 자, 우리 필요한 것만 보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필요한 거 보시게 되면은 2차의 개수가 필요합니다.
또는 이거 뭐 공식으로 외우신 분은 그냥 공식으로 바로 적으셔도 상관없어요. 제곱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어쨌든 2차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전개시키면 1x제곱, 이렇게 전개시키면 마이너스 4x제곱, 이렇게 전개시키면 또 1x제곱.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2가 되죠. 됐나요? 그 다음에 b값 구해주시게 되면 상수항이죠. 그래서 곱해서 상수항 될 수 있는 거 1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b값은 상수항 1, 이렇게 두 개를 제곱해서 더하라고 했으므로 정답은 5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똑같이 계속 같은 문제 반복입니다. 자, fx 빼기 2가 x제곱 빼기 3x 플러스 2로 나누어 떨어진다고 했으므로 이렇게 적어주시게 되면 f인데 fx 빼기 2는 요거 인수분해 가능하죠. 그래서 x 빼기 1, x 빼기 2 하고 몫이 존재하고 나머지는 0이다. 그죠? 그럼 여기에서 f1 빼기 2는 0. 그래서 f1 값은 2. 두 번째 f2 빼기 2도 0이죠. 그래서 f2 값은 2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 문제에서 fx 플러스 2를 x제곱 플러스 x니까 인수분해해주면은 요 값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구하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2차로 나눴으므로 나머지는 1차 이하가 되겠죠. 그래서 얼마 대입해 주시면 되냐면은 x에다가 0 대입, 그죠? 그러면은 좌변은 f2가 될 거고 0 대입했으므로 0이고 b만 남습니다. 두 번째로 x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 그래서 좌변식은 플러스 1이 되고 0 되고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되겠죠. 그러면 f2 값은 문제에서 주어진 게 2라고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f1 값은 또 마찬가지로 또 2라고 주어져 있네요. 그죠? 근데 b값이 2이기 때문에 당연히 a값은 0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는 나머지 rx는 a값 0이고 b값 2니까 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근데 또 176번 문제에서 또 fx 플러스 2가 x제곱 빼기 4로 나누어 떨어진다고 되어 있죠. 그 식 적어 보시게 되면은 fx 플러스 2가 x 빼기 2, x 플러스 2로 나누어 떨어짐으로 몫만 존재하고 나머지는 0이겠죠. 그래서 첫 번째 조건 양변에다가 2 대입해 주시면 f2 플러스 2는 0. 그래서 f2 값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죠? 두 번째로 f-2 플러스 2도 0. 그래서 f-2는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 문제에서 fx 플러스 1을 x제곱 플러스 2x 빼기 3이므로 x 플러스 3 x 빼기 1로 나누었을 때 몫이 존재할 거고요. 나머지는 마찬가지로 ax 플러스 b라는 1차 이하의 식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또 첫 번째 x에다가 얼마 대입? 마이너스 3 대입. 그러면 좌변에다가 x에다가 마이너스 3 대입했으므로 f-2가 되죠. 0 되고 마이너스 3x 3a 플러스 b가 됩니다. 그럼 이 값은 얼마? 마이너스 2. 두 번째 x에다 얼마 대입? 1 대입. 그럼 1 대입했으므로 f2는 a 플러스 b가 될 거고요. f2 값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이렇게 두 개 연립해 주시게 되면은 두 개를 빼면 되죠. 그럼 빼기 4a는 0이므로 a는 0이네요. 그죠? a 0이니까 b 값은 당연히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나머지 rx 값은 a 0이고 b가 마이너스 2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2가 정답이겠죠. 그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또 177번. 자, fx 빼기 2. 이 값을 x 빼기 2, x 플러스 1로 나누었더니 나머지가 3x 빼기 1입니다. 그죠? 그러면 첫 번째 나올 수 있는 조건 양변에다가 얼마 대입? 2를 대입해 주면 되겠죠? 0 되고 2 넣었으니까 5 됩니다. 그래서 f2 값은 7로 결정되고요. 두 번째로 f-1 그럼 0 되고 마이너스 4 됩니다. 그죠?
그래서 f-1 값은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요렇게. 그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fx 플러스 1을 x 플러스 2 x 빼기 1로 나누었더니 그때 이 나머지죠. 또 1차 이하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첫 번째 x에다가 얼마 대입? 마이너스 2 대입. 그러면 좌변식은 마이너스 1 될 거고요. 0 되고 마이너스 2x 2a 플러스 b가 됩니다. 그럼 f-1은 마이너스 2죠. 식 한 개 나왔고 두 번째 x에다가 1 대입, 여기다가 1 대입해 주시게 되면 f2 되죠. 그래서 a 플러스 b인데 f2 값은 얼마? 7입니다. 그죠? 이렇게 두 개 연립해 주시게 되면은 밑에 있는 거 위에 있는 거 빼면은 마이너스 3a는 마이너스 9, 그래서 a는 플러스 3. 그래서 b 값은 당연히 4가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rx 구해 주시게 되면은 3x 플러스 4. 그래서 r2 값 구하라고 되어 있죠. 그 정답은 10이 되겠습니다. 요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조리제법. 그래서 이제 178번 문제. 그래서 문제에서 A하고 B하고 C하고 D 값 구하러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는 간단합니다. 조리제법이라서 2 곱하기 A 했더니 2 돼야 돼요. 그래서 A 값은 당연히 얼마로 결정돼요? 1로 결정되겠죠? 됐죠? 또 2 곱하기 P 했더니 8 돼야 됩니다. 그래서 P 값은 4로 결정됩니다. 그럼 P 값이 4라는 건 두 개를 더해서 4가 되어야 되므로 B 값은 2로 결정되겠죠. A는 당연히 1 됩니다. 그죠?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또 두 개 곱해서 여기 곱했더니 뭐야 22 되죠. 그럼 Q 값은 당연히 얼마? 11 될 수밖에 없죠. 요렇게 곱해서 요로 갈 거니까. 그죠? 두 개 더했더니 11 돼야 되니까 C 값은 당연히 3이 됩니다. 그죠?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두 개 더했더니 얼마 돼요? 26 돼야 되니까 여기는 4가 되면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A, B, C, D 다 더하라고 했으므로 정답 구해주면 10이 정답이겠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해도 상관없고, 그 다음에 179번 문제. 방금 했던 거랑 또 똑같죠? 그죠? 같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도리제법 했었을 때 문제에 주어져 있는 A, B, C 값을 한번 구해보세요. 이렇게 돼 있네요. 됐나요? 그럼 x 빼기 2이므로 여긴 당연히 얼마가 들어가요? 2가 들어가면 됩니다. 1 떨구죠? 1 곱했으니까 2 되는데 더해서 2 되려면 a는 0 될 수밖에 없네요. 그죠? 곱했죠? 3대 더해서 마이너스 2 돼야 되니까 b는 마이너스 6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곱했죠? 마이너스 4죠? 더해서 10 되려면 c는 14 될 수밖에 없겠죠. 됐나요? 그래서 a하고 b하고 c 다 더하라고 했으므로 정답은 얼마죠? 12가 돼야 되는데 잠깐만. 1 떨구고 2 곱했으니까 2 되고 더해서 2 돼야 되니까 a는 0 곱했죠? 4죠? 더해서 마이너스니까는 마이너스 6 곱했고 마이너스 3대 더해서 10 돼야 되니까 10 상수 A, B, C 값 A 플러스 B 플러스 C AX 제곱 플러스 BX. 이거 문제가 잠깐만요. 요게 쌤이 잘못 봤구나. 잠시만요. 이거 문제 조금 잘못됐죠. 그죠? 여기서 아마 이 문제는 요걸 구하라고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예로 나온 조리제법 과정이다. 근데 여기 A, B, C가 잘못 적혀져 있죠? 요걸로 갈게요. 그냥. 그럼 요걸로 하면은 아까 쌤이 했던 게 맞습니다. 그래서 2 그러면은 1 떨구고 2 올라갔죠? 그러면 더해서 2 돼야 되니까 A 여기는 0 됩니다. 곱해서 여기 4 되고 더해서 마이너스 2 되려면 B는 마이너스 6. 그래서 2 곱하기 마이너스 4고 더해서 10 되려면 C는 14 돼야 되겠죠. 다 더해주면 A, B, C. 그래서 8이 정답 돼야 됩니다. 근데 정답이 없네요. 그죠? 그래서 요걸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이 문제 조금 이상하죠. 그죠? 자,
자, 그 다음에 18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시면 또 조리제법 이용해서 다음과 같은 식을 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 못과 나머지 구하는 과정이다. 그쵸? 이렇게 적혀져 있어야 되는데, 그죠? x 플러스 2이므로 2에는 누가 들어가야 돼요? 마이너스 2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맞죠? 그 다음에 b에는 개수가 적혀야 되니까 4가 적혀져 있어야 돼요. 됐나요? 이렇게 a 빼기 1 플러스 4. 그래서 b에는 4를 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 못과 나머지를 구하는 과정이다. a에서부터 이까지 과정이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좀 이상하네요. 잠시만요. 마이너스 2 c는 마이너스 2가 맞고요. 두 개 더해서 마이너스 1 돼야 되니까 a는 1 돼야 되겠죠? a는 1 맞고 곱해서 d값은 2가 되는 게 맞습니다. 여기 적혀져 있는 게 얘의 개수죠? 그럼 b는 4가 맞아요. 이거 잘못됐네. 이게 2 돼야 되는데 이 문제도 이상합니다. 이 문제도 이상합니다. 이거 다 맞습니다. b는 4 되는 게 맞습니다. 됐죠? b 4 되는 게 맞아요. 문제가 이상하네요. 181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조리지법을 이용하여 다항식 2x 세제곱 빼기 3x 제곱 빼기 x 플러스 2를 x 플러스 2분의 3으로 나누었을 때의 못과 나머지를 구한 것이다. 자, 그러면 다항식 2x 플러스 3으로 나눈 몫을 qx, 나머지를 r이라고 했었을 때 q1 플러스 r 값을 구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럼 선생님이 이렇게 2x 플러스 3이라고 해도 실제로 조리제법을 하게 되면은 1차로 나누었을 때 이 식이 적힌다고 했었죠. 그죠? 그러면 그때 2x 플러스 3으로 나눈 몫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조리제법을 한 다음에 여기 곱하기 얼마 되어 있어요? 2 돼 있죠? 그러면 이 값을 2로 나눈 값이 바로 몫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를 2로 나누게 되면은 x제곱 빼기 3x 플러스 4가 바로 몫이 되고 나머지 값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했었죠. 됐나요? 그래서 쌤이 수업 시간에 한 거 알고 계신 분들은 그냥 바로 이렇게 풀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q1 값만 구해주시게 되면 q1 값은 여기 1 대입했으므로 5 빼기 3 그래서 2가 되겠네요. 그래서 두 개 더했으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8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문제 보시면은 요러한 3차 식을 2x 플러스 c로 나누었을 때의 못과 나머지를 구하는 과정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값은 1차인 2x 플러스 c 값이 0이 되는 그때의 x 값을 넣어주면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넣어주게 되면 x는 마이너스 2분의 c가 됩니다. 근데 그 값이 얼마인 거야? 바로 2분의 1인 거죠. 그래서 C값은 당연히 마이너스 1로 결정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은 C값이 마이너스 1.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A하고 B값인데, 그러면 2 곱했으니까는 여기에는 1 들어가고요. 두 개 더했으니까 2 되죠. 곱했으니까는 플러스 1 될 거고, 더했으니까 마이너스 4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A값은 2가 되고 B값은 마이너스 4가 되죠. 곱했죠? 마이너스 2 더했으니까 당연히 플러스 1 될 수밖에 없습니다. 됐나요? 자, 근데 이거는 이 식은 2x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이라는 요런 1차로 나눈 식이 아니고요. 이렇게 조리제법 하는 순간 x 빼기 2분의 1로 나누었을 때의 조리제법으로 선생님이 바뀐다고 했었죠. 그래서 원래대로 식을 한번 적어보시게 되면 2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빼기 5x 플러스 3 얘는 x 빼기 2분의 1이고 몫이 2x 제곱 플러스 2x 빼기 4하고 나머지 1 요런 모양꼴이 됩니다.
그럼 우리는 다시 얘를 누구로 2x 빼기 1이라는 원래 있던 식 모양꼴로 만들어야 된다고 했었죠. 그럼 여기에다가 선생님이 얼마를 곱했어요? 2를 곱했습니다. 그죠? 그럼 뒤에 있는 요 식에다가는 2를 나누면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x제곱 플러스 x 빼기 2 플러스 1 이렇게 적을 수 있으셔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d값은 2가 아니고 1이라고 쓸 수 있어야 돼요. 이 값은 마이너스 4가 아니고 마이너스 2라고 쓸 수 있어야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문제에서 a, b, c, d 값 다 더했으니까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정답은 2번 이렇게 체크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3번 문제입니다. 자, 문제에서 다항식, 이러한 다항식을 1차로 나누었을 때 이 목과 나머지를 각각 Q1X, R1이라고 한대요. 자, 그럼 일단 조립제법 먼저 할게요. 잠시만요. 그래서 3, 5, 마이너스 11, 2 1차가 0이 되는 X값, 그러면 3분의 1이죠. 그럼 3 떨구고 1, 6, 2고 마이너스 9, 마이너스 3 더했으니까 마이너스 1 됩니다. 됐죠? 그래서 몫은 Q1X는 3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9가 되고 나머지 R1 값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됐죠? 자, 근데 이번에는 3X 빼기 1이죠.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조립제법 하면은 요식은 안 바뀝니다. 대신에 앞에 얼마 곱해져 있어요? 3 곱해져 있으므로 몫은 3 곱해져 있으니까 원래 주어져 있던 요 몫을 3으로 나눈 값, 다시 말해서 x제곱 플러스 2x 빼기 3으로 바뀌고 나머지는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문제에서 Q1 2를 구하라고 했으므로 여기다가 2 대입해 주시게 되면은 12 플러스 12고 24 빼기 9니까 15가 되겠죠. 그 다음에 Q2 2죠. 그럼 여기 2 대입했으니까는 8 빼기 3, 그럼 5 됩니다. 그죠? 그래서 구해 주시게 되면은 Q1 2 곱하기 R2, 그러면 얘 곱하기 얘죠. 그럼 마이너스 15, 5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그래서 마이너스 22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4번. 자, fx를 3x 빼기 2 전체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의 몫을 qx, 나머지를 rx를 구하기 위해서 조립제법을 몇 번? 2번 이용한 결과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자, 그럼 일단 식을 한번 적어 볼게요. 자, 그럼 조심해야 되는 게 조립제법이라는 것은 1차 개수가 1인 놈으로 나눴을 때입니다. 그래서 3분의 1이 있으니까 얘는 x 빼기 3분의 2 전체의 제곱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됐나요? 그럼 그때 몫이 얼마고? 9x 빼기 27이고 됐죠? 나머지는 얼마다?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죠. 잠깐만요. x 빼기 1 조금 다시 적을게요. sorry. 아까 앞에서 문제가 조금 이상해서 그렇게 신경 쓰이네요. 자, 이렇게 자, 그러면은 fx를 얘로 한번 조립제법 하게 되면은 x 빼기 3분의 2 되고 몫이 적히고 뒤에는 뭐가 적혀요? 나머지가 적혔겠죠? 근데 얘를 다시 한 번 더 x 빼기 3분의 2로 또 조립제법 한 겁니다. 그죠? 그럼 여기에 적히는 식이 바로 이렇게 되고 몫이 얼마고? 9x 빼기 27이고 나머지가 얼마다?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적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를 곱해 주시게 되면 fx는 x 빼기 3분의 2 전체의 제곱되고 9x 빼기 27 또 곱했으니까는 마이너스 3 곱하기 x 빼기 3분의 2 이렇게 뒤에는 플러스 5
이렇게 식을 조금 적을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근데 우리는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x 빼기 3분의 2가 아니고요. 3x 빼기 2 전체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라고 되어 있었죠? 됐죠? 그래서 여기 있는 식을 조금 다시 고쳐주시게 되면 선생님이 3x 빼기 2로 조금 고칠게요. 그럼 이 안에다가 전체에다가 얼마 곱해주면 됩니까? 바로 9를 곱해준 거죠. 그럼 바깥에다가는 9를 나눠야 되니까 뒤에 적혀져 있는 값은 x 빼기 3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뒤에는 빼기 3x 플러스 2 플러스 5. 그래서 3x 빼기 2 전체의 제곱 곱하기 x 빼기 3하고 뒤에 있는 식 조금 정리해 주시게 되면은 빼기 3x 플러스 7이 됩니다. 요렇게. 그래서 문제에서 몫은 qx는 x 빼기 3이고요. 나머지 rx 값은 빼기 3x 플러스 7이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q5 값 구하라고 했으면 q5 값은 2고 r2 값은 2 대입했으므로 1이 됩니다. 두 개 더했으니까 정답은 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5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자, 조리제법을 얘는 x 빼기 1, 얘는 x 플러스 x 마이너스 2, 얘는 x 플러스 2로 된 거죠. 그죠? 그래서 fx를 쌤이 10부터 적을게요. 처음에는 x 플러스 1 이렇게. 그럼 어떤 몫이 존재할 거고 뒤에는 나머지는 얼마다? 5 이렇게 적을 수 있죠. 그럼 또다시 얘를 2로 또 조리제법 했으니까 x 빼기 2. 그럼 또 다른 어떤 몫이 또 존재하겠죠. 몫이 존재할 거고 나머지가 얼마다? 마이너스 4자 이렇게. 그럼 또 여기 있는 요 식을 또 조리제법한 겁니다. 누구로? x 플러스 2로 이렇게. 그랬더니 몫이 1이고 나머지가 얼마? 마이너스 공간이 조금 부족하네요. 마이너스 3이 이렇게 적힌 겁니다. 됐죠? 그래서 요 식 조금 정리해 주시게 되면은 뭐 정리할 필요까지도 없는데 일단 정리 한번 해보시게 되면은 x 플러스 1 x 빼기 2 그 다음에 x 플러스 2 이렇게 되고 뒤에는 빼기 3 곱하기 x 플러스 1 x 빼기 2 그래서 뒤에는 빼기 4 곱하기 x 플러스 1 플러스 5 이렇게 정리돼 버려요. 됐나요?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fx를 x 빼기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구하라고 했으니까 결국 우리한테 구하라는 거는 rf 2를 구하라는 거죠. 됐나요? 그럼 여기다 그냥 2만 대입하면 정답 나오겠죠. 됐나요? 그래서 2 대입해 주시게 되면은 얘는 0 돼버리고 2 대입했으니까는 빼기 12 플러스 5입으로 당연히 마이너스 7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조리제법을 이제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해서 이렇게 식까지 표현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유형입니다. 186번 문제. 자, 문제 보시면은 최고체 개수가 1인 3차식 fx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죠. 자, 그럼 쌤이 수업 시간에 요 식을 적을 때 f 빼기 1이 3이니까 얘는 x 플러스 1로 나누었더니 나머지가 3이다 라고 쓸 수 있으면 된다고 했었죠. 그 다음에 f1이 3이므로 x 빼기 1로 나누었더니 또 똑같이 나머지가 얼마다? 3이다. f2가 3이기 때문에 당연히 x 빼기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3입니다 라고 적을 수 있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 문제에서 fx를 x 플러스 2로 나눈 나머지라고 했으니까는 f 마이너스 2를 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2 대입해 주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플러스 3 정리해 주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12 플러스 3 그래서 마이너스 9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정답은 2번. 자, 187번 얘도 똑같죠? 자, fx가 f1이 1이라는 거는 x 빼기 1로 나누었더니 나머지가 얼마다? 1이다. 또는 x 빼기 2로 나누었더니 나머지 1이다. 또는 x 빼기 3으로 나누었더니 나머지가 1이다.
그래서 fx를 x 빼기 5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구하라고 했으므로 f5 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5 넣어주시게 되면 4 곱하기 3 곱하기 2 플러스 1. 그래서 24 플러스 2, 2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정답은 5번. 그 다음에 188번. 자, 요 값을 모르니까 선생님이 K라고 두도록 할게요. 그럼 얘의 해석은 fx를 x 플러스 3으로 나누었더니 나머지가 K다. f0이 K니까는 x로 나누었더니 나머지가 K다. 그 다음에 x 빼기 3으로 나누었더니 나머지가 K다 라고 적을 수 있겠죠. 두 번째로 fx는 x 빼기 1로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했으므로 f1 값은 얼마다? 0이다 라는 조건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1 대입해 주시게 되면 f1 값은 1 곱하기 마이너스 2 플러스 4. 그래서 k 빼기 8이죠. 이렇게. 맞습니다. 그래서 k 값은 8이 됩니다. 그럼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f-2를 구하라고 했으므로 마이너스 2 대입해 주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5 그럼 18이 되겠네요. 그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9번. 자, 요 문제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x는 x로 조금 둘 수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fx 빼기 x는 0이라고 조금 두도록 할게요. 그럼 요 식에서 f1 빼기 1은 0이죠. f2 빼기 2도 0입니다. f3 빼기 3도 0이 되죠. 그죠? 그럼 이 말인즉슨 fx 빼기 x는 1 넣었을 때 0 됐으니까 x 빼기 1을 인수로 가지고요. 2 넣었을 때도 0 됐으므로 x 빼기 2를 인수로 가지고 3 넣었을 때도 0 됐으므로 x 빼기 3을 인수로 가진다죠. 그래서 fx식 자체는 x 빼기 1 곱하기 x 빼기 2, x 빼기 3하고 이항시켰으니까 플러스 x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fx를 x 빼기 5로 나눈 나머지 구하라고 했으므로 f5를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4 곱하기 3 곱하기 2 플러스 5. 그래서 24 플러스 5니까 29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 자, 190번도 마찬가지로 이 값을 모르니까 선생님이 K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똑같이 f1 빼기 1은 K죠. 그래서 fx 빼기 x는 x 빼기 1로 나누었더니 나머지가 K다. f2 빼기 2는 또 K네요. 그죠? 그래서 x 빼기 2로 나누었더니 나머지가 K고요. x 빼기 3으로 나누었을 때도 나머지가 K입니다. 근데 이 문제는 3차 다항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최고차 계수가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최고차 계수는 A라고 또 둘 수밖에 없어요. 됐죠? 그래서 문제에서 그럼 fx는 A 곱하기 x 빼기 1, x 빼기 2, x 빼기 3 플러스 x 플러스 k라고 둘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항식 fx를 x 곱하기 x 플러스 1로 나누었더니 몫이 존재하고 나머지는 빼기 17x 빼기 10이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f0 값은 빼기 10이고요. f-1 값은 마이너스 1 대입했으니까는 플러스 7이 되겠습니다. 미지수가 a하고 k 두 개 있죠? 그래서 식이 두 개 필요합니다. 그래서 f0 값 구해주시게 되면은 여기 0 대입했죠? 그러면은 빼기 6a 플러스 k는 마이너스 10. f-1 대입했습니다. 그죠? 마이너스 1, 그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그럼 마이너스 24. 플러스 k 마이너스 1. 그것은 얼마다? 7이다. 그래서 식 정리해 주시게 되면은 빼기 24a 플러스 k는 8. 연립이죠? 그래서 밑에 있는 거랑 위에 있는 거 빼주시게 되면은 빼기 18 a는 플러스 18.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1. a 값 마이너스 1이므로 k 값은 마이너스 16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됐죠?
그래서 fx식이 완성되죠.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1, k 값은 마이너스 16.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f4 값 구하라고 되어 있죠. f4. 그래서 여기다가 4 대입해 주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3, 2, 1, 8, 마이너스 8. 4 넣었으니까 플러스 4, 마이너스 16. 그럼 계산시켜 주시게 되면 마이너스 아닌가? 잠깐만요. 마이너스 4 넣었으니까는 3, 2, 1인데 아, 마이너스 6인데. 쏘리. 그러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8 되겠습니다. 그 정답은 1번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191호 문제입니다. 자, 최고차 한계수가 1인 4차당식 p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대요. 자, 그럼 일단은 가조건에 의해서 자, px는 x 빼기 1로 나누었더니 나머지 0입니다. 그 다음에 x 빼기 2로 나누었더니 나머지 0이고요. x 빼기 3으로 나누었더니 나머지 0이라고 적을 수 있죠. 근데 분명히 4차라고 했으므로 뒤에는 1차가 한 개 더 필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쌤이 뒤에는 플러스 알파 이렇게 적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나조건에 의해서 문제에서 px는 x 빼기 4로 나누면 나머지가 3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p4 값은 3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식에다가 대입해 주시게 되면은 4 넣었으니까 3, 2, 1. 그죠? 6 곱하기 4 넣었으니까 4 플러스 알파. 그 값이 3 돼야 돼요. 그래서 24 플러스 6알파는 3이죠. 그래서 6알파 값은 넘겼으니까 마이너스 21. 그래서 알파 값은 얼마? 마이너스 2분의 7이 되겠죠. 그래서 식 정리해 주시게 되면 알파는 마이너스 2분의 7. 그래서 문제에서 px를 x 빼기 5로 나눈 나머지 구하라고 했으니까는 그 나머지 값은 p5 값 구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5 대입해 주시면은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5 대입했으니까는 2분의 10. 그럼 2분의 3이겠죠. 이렇게. 그래서 36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요거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 공부할 때 한번 해보시고, 자, 지금까지 이론수학학원 원장 박재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